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최대 위기 긴급 발표. 전국 아파트 난리 났네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에 이어 회사차 발행과 부도설까지 사상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반도체가 TSMC와 SK하이닉스와 경쟁력이 떨어지며 인텔이 무너지듯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하고 주가 전망도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상승장에도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찍으며 추락하고 있는데 돌파구가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삼성전자 최대 위기 긴급 발표. 전국 아파트도 지금 막 추락하고 있죠. 난립니다. 자, 삼성 붕괴. 지금 계속 추락하면서 개미들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외국인들은 미친듯이 팔아제끼고 그걸 개미들이 받아주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망 볼까요? 먼저 구조조정에 부도설까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KBS 뉴스에. 위기의 삼성전자 어디로?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도약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정말 반도체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좀 달라요. 삼성전자 최대 위기. 먼저 반도체 위기. 삼각구도가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렇게 굳어지는 모양새예요. 인텔처럼 반도체 경쟁력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과거 그 편안한 방식을 계속 답습한 결과라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 정권에서 삼성전자를 삼성 운영진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막 계속 몰아붙였죠.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아무리 정치적 외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가 문제 아닙니까? 내부가 삼성 분리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가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 종합적인 곳에서 파운드리만 따로 분사 회사를 분리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분리 계획 없이 종합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재무, 관리, 리더십도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기술 분야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게 괜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 부도설, 해외 삼성전자 최대 30% 뭐 감원설도 나오고 있고요. 구조조정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채 언급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추세 지속, 부도 위험에 또 처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사 문제도 지금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삼성전자 혁신 부족, 투자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게 사과문을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보세요. 어닝 쇼크, 사과문, 주가 전망 간단하게만 일단 짚고 넘어가 볼까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 이게 지금 대만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점유율 하락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올라타도 시원찮은데 대만 TSMC와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미래 전망은 더 깜깜합니다. 인공지능 이 AI 급성장했는데 이것도 오판한 거예요. 여기에 뛰어들었어야 하는데 대응을 못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사과문 반도체 사업 전영현 부회장 투자자 대상 사과. 여러분들 익히 알아야 돼요. 겸손해서 사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심각해서 사과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이 미쳤습니까? 계속 던지게. 그리고 그들이 50%가 넘잖아요, 보유율이.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떨어뜨리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씩 꾸준하게 떨어지죠.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빨리 털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HBM 시장에 메인 밴드를 하이닉스한테 빼앗긴 게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그나마 하이닉스는 뭐 국내니까 좀 낫긴 한데 여튼 지금 경쟁사한테 뭐 하나 앞서는 게 없습니다. 10가지 중에서 10가지가 다 안 좋아요.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 3전 이탈,
TSMC가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죠. 주가 전망. 자, HBM 공급 과잉 우려, 파운드리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시장이 다 안 좋지만 특히 삼성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면서 더 처지고 있어요. 그나마 오늘 같은 날 SK 같은 경우는 강하게 치고 가잖아요. 선점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12.5만이 6.4만. 여러분들 목표 주가가 6만 4천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안 좋게 말하면 4만 5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바닥으로 계속 추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삼성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또 미래의 상황이 불투명한 바로 이것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거니까 25년에나 회복할 것으로 보여요. 24년에는 막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막 몰빵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어디가 바닥인지를. 이따 그래프를 보자고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 하루도 안 걸리고 계속 지속하게 되면 4만 5만에서 횡보할 수도 있고 그걸 발판으로 다시 이제 쭉 치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삼성 임직원들, 삼성 직원들에게 달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인 삼성전자 매도. 와, 정말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9월 4일, 10월 8일. 이때만 해도 7만 전자였는데 쭉 떨어져갖고 오늘 5만까지 무너졌는데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 미친데 이게 조금 빤 게 아니에요. 몇 천억은 기본이고 조 단위로 판 적도 많아요. 이게 조 단위로 이렇게. 그나마 기관이 좀 일부 사는가 싶더니 다시 또 팔자로 돌아섰고 개미들은 계속 살려고만 하고 이거 보실래요? 59,400 기어이 5만 전자가 됐는데 자 이게 5만 선을 한번 쭉 그어볼게요. 이게 원래 세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자 지금 얘가 추락해서 현재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 있죠. 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 전에 코로나 때보다 약간 높은 상황 그 직전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 즉 5만 선 아래로도 이 4만 선까지도 얼마든지 이게 지금 수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추락할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밑에 보실래요? 지금 외국인들 이 파란 게 매도고 이 조그만하게 빨간 거 있죠. 위에 이렇게 빨간 일자선제 이게 매수인데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매수보다. 그나마 매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가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죠. 바닥으로 이렇게. 아 이거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보세요. 삼성이 한때는 LG도 우습게 여기고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는 또 우습게 보고 있어요. AI, 폰, 가전, 종합을 한번 나눠봅시다. AI 시대 기술 도태, HBM을 좀 소홀히 했어요. 아까도 몇 번 나왔죠. SK 하이닉스에게 추월해버렸죠. 그리고 HBM3, HBM 3, 2 테스트 실패,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해갖고 이거 지금 되지도 않고 좋지 않는 부작용만 자꾸 이렇게 불량품만 나오고 있고 AI 기존 D램 방식 고수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폰 경쟁력이 그나마 강화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세대 아이폰만 사고 있어요. 주구장창 아이폰이에요. 애플 점유율 25%. 그동안에 애국에만 기댔던 삼성이 혁신을 못한 게 문제죠. 폴더블 폰, 더군다나 프리미엄 폰 애플한테 밀리고 폴더블 폰 화웨이한테 1등을 내줬어요. 선점했다가 1등을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들은 257%나 증가했는데 삼성은 마이너스 25%. 선점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죠. 가전제품도 어떻게 쫄딱 망해가는 소니한테 역전됩니까? 7조, 10조. 물론 지금은 역전시켰는데 다시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막말로 아무나 사장 앉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솔직히 이재용 물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만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 공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허수아비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 그만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거리를. 이제 전문 경영인 위주로 좀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월급이나 축내는 그런 무능한 임원진들보다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 중국 업체가 부각되고 있고 한국 독점 종결 선언한 거예요. 가전도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의 싼 물품에 밀려 예전엔 싸구려만 생각했는데 성능도 좋아요. 종합적으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재용, 전영현 진짜 머리 쳐박고 반성해야 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AI, HBM 격차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AI, HBM도 속도가 좀 느렸던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갔는데 등한시한 거죠. 사측은 안주하고 노측은 계속 대문화해야 되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고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진다? 옛말입니다. 무슨 삼성이 무너진다고 우리나라가 무너져요. 그런 정신 상태로 삼성에서 근무하니 저 모양 저꼴 되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부진, 파운드리, HBM, 폴더블폰, 아우 뭐하나 뭐 파운드리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대만 TSMC 격차 확대되고 있고 미래 전망 더 어둡고 인공지능 AI마저도 대응 못했고 HBM 고부가 가치 메모리인데 D램의 100배 가격이죠. 근데 D램이 지금 후퇴 10나노 마이크론 5세대 SK한테 추월을 당해버렸어요. 압도적인 D램 주도권 상실했고요. AI 열풍에도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최첨단이 반도체도 종류가 많잖아요. 핵심 사항들 뻔히 보이는 걸 놓친 거죠. 폴더블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삼성전자가 22년 여러분들 23년에는 경기 극심한 침체 때예요. 이거 매출이고 밑에가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아주 심각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14조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세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또 3분기 때 떨어졌는데 이게 15까지 가졌어야 돼. 최소. 근데 이게 9가 뭡니까? 구조가. 그래서 쇼크,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면 22년부터 지금 26년까지 예상까지도 나와 있고 현재가 24년인데 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삼성전자는 개미걸음 벌써 하이닉스하고 확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세계 파운드리 시장 여기서도 자 대만의 TSMC 보세요. 61, 62.3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제자리만 가면 다행이겠죠.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결국 시총 105조 8.8만 6.4만 이것도 6만 전자일 때 얘기고 이미 110조 120조가 날라갔어요. 시총에서. 주가가 특히 외국인들의 파상적인 매도로 외국인 매도 4주 연속 이제 5주 6주 연속입니다. 파운드리 위기 텍사스주 철수설도 나오고 있고 TSMC 대기 구글 등이 삼성을 외면하고 있고 TSMC는 대기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거 완전 반대네. 한쪽은 대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빠져나가고 있고 이거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베트남 추락 압도적인 1위를 했던 베트남에서 2위로 추락 종합혁신위기 한마디로 반도체, 폰, 가전 뭐 하나 멀쩡한 게 없네요. 자 삼성전자 돌파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낸드에서 희망도 봤습니다. 보면 마이크론 그리고 이번에 하이닉스 발표되는데 예상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자 ESSD 낸드 시장 세계 4위 이 마이크론이 10억 달러 돌파 호재였고 자 낸드 ESSD가 뭐냐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자 하이닉스 이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긍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활력을 찾아서 막 반도체가 화랑세는 아니에요. 전체 기술은 침체기 중에서 예상치 있잖아요.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단행했기 때문에 지금 뭉개진 거예요. 낸드 시장, 낸드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목, 3분기 하락 예상, 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 기업들 낸드 시장 생산력 확충 뛰어들 거 기업들이 막 뛰어들 텐데 안타깝지만 3분기, 4분기까지도 삼성전자는 빛이 보이질 않아요. HBM이 폭발적 증가합니다. 앞으로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죠. HBM 연평균 58% 증가하는데 이게 좀 살아나면 삼성이 아무리 뒤따라갔다 하더라도 삼성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AI 기술 고도화 폭발적 증가 내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전체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삼성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AI 메모리 확대 23년 129GB, 28년에는 2294GB, 거의 10배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자, 삼성전자는 항상 바닥 치면 뛰었습니다. 그때도 망했다. 그러다가 또 세계 최고로 또 우뚝 섰고, 이때도 위험하다 해놓고 세계 최강으로. 보실래요? 바닥 치고 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옛날에 2009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닥 치고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계속 이래 왔어요. 삼성전자가 12년에도 그랬고. 이걸 보면 지금이 바닥 아니냐? 그래요.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틀에서는 자, 오만전자 이것도 바닥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봐서 올해 안에 회복한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25년까지 간다고 쳤을 때는 4만전자까지도 붕괴될 수 있어요. 다만 5만이든 4만이든 6만이든 삼성이 자, 이 위기에서 충분히 탈피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제시했지만 왜? 뉴스가 그렇게 도배를 하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이 국내 수요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은 이 위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10만 전자, 15만 전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바닥이 어디고 언제까지 갈 거냐.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집값 난리 났네요. 자, 원베일리 아리팍 10억씩 떨어졌어요. 얼마 전만 해도 60억 한다더니 50억 이렇게. 지금 0.32가 0.10까지 거의 3배 떨어졌습니다. 하락이 아니고 아직은 상승폭이 줄고 있어요. 거래량도 9,500이 7,600. 9월 달에는 1,000 몇 건인데 대충 5,000 건 이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또 늘어납니다. 7만 건에서 8만 건대로 늘어났죠. 강남 급락, 여기 반포 원베일 60억이 50억. 9평이 그래요. 9평이. 아크로리버파 51억이 40억. 둔촌동 주공도 18억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고, 집값 담합 지금까지 신고가 찍었던 게 6, 7, 8대 신고가 찍었던 게 거래가 돼서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2022년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집값 담합이 3,233건이나 된대요. 거짓 신고,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법인 유용. 이 집값 담합의 아지트를 봤더니 SNS 오픈 채팅방이었어요. 상당히 지금 3,233건은 정말 많은 숫자죠. 자, 이 삼성 지금 막 붕괴되고 있는데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자,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으로서 우뚝 섰으면 합니다. 9월 대출 중단을 계기로 집값이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꿈쩍도 않던 강남과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추락할까요? 감사합니다.